꼭꼭 씹어먹는 만독 독서법.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고백할 게 있다. 난 사실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아니, 안 읽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다. 밥은 굶어도 책은 굶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 누가 읽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안 읽은 게 맞다. 몇천 권, 아니 몇만 권씩 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많은 독서량이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은 2020년 1월 말 기준 1235만 권이 넘는다. 외국엔 더 많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양의 신생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우주에 비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지듯이 책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진다. 그래서 나의 독서법이라고 소개하는 이 글이 너무 당당하고 뻔뻔한 것 같아 오글거리고 민망하다.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쓰기로 한다. 내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처음엔 책을 읽어도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 중간 정도 읽고 다시 앞부분을 들춰보면 마치 새 책 보듯 아주 새롭다. 난이도가 높은 책도 아니었다. 쉬운 자기계발서라도 상황은 비슷했다. 난 지리에 어둡다. 보통 사람들이 길눈 어둡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같은 길을 10대번쯤은 가야 눈에 들어온다. 차선만 바꿔서 되돌아오는 길도 역시 새길 익히는 것과 똑같다. 출근길, 퇴근길 같은 길을 가도 방향이 바뀌면 다른 길 같다.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나한테는 다른 세상이다. 병적 수준이다. 자가 판단, 확실한 길치다. 독서도 이렇게 병적인 것이 아닌지 글치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마음은 빠르게 많은 책을 읽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가니 별 재미도 없었다. 그래도 꾸준히 읽다 보니 좀 나아지기는 했다. 처음엔 워낙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책만 읽는데도 3일이 지나야 300에서 4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들여 읽은 책이 며칠이 지나면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이었다. 허무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오기가 나서 읽은 책을 다시 읽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됐고 처음 읽을 때 밑줄 쳐놓은 부분 위주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다. 그 이후 다양한 독서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하며 이제는 나의 독서법이 정착되었다. 나의 독서법은 전형적인 만독형이다. 양서를 선택해 씹어먹으려고 한다. 좋은 책은 기본 3번씩 본다. 필사를 하고 내 생각도 정리한다. 서평도 쓴다. 싱크와이즈 같은 알고리즘 툴을 이용해 책 내용을 재편집한다. 좋은 책들은 정말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다. 작가를 존경하는 마음에 일어나 절도하고 싶다. 한 권을 붙잡고 일주일씩 갖고 놀아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모든 책을 이렇게 3번씩 읽지는 못하지만
필사와 서평은 꼭 쓰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서평까지 쓴 책은 다 읽고 손에서 뗄 때 묵직한 그 느낌이 참 좋다.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낯설고 신기하다. 필사를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면 투명해진다. 그리고 서평을 쓰면 그 책이 친숙해진다. 그 친숙감 속에서 난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읽으니까 많은 책을 못 읽는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야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나만의 창작물이 있어야만 뿌듯하다. 책을 읽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해주고 온 사람처럼 어쩐지 허전했다. 나는 그랬다. 빨리 많은 책을 읽고 그걸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독을 추천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데 언제까지 한 글자씩 읽을 거냐고. 그 말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나에게 그 말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한 푼씩 모을 거냐는 소리처럼 들린다. 남의 돈 1000만원보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1000원이 더 귀하고 값지더라. 나도 해봤다. 많은 책을 빨리 보고 싶어서 엄청 빨리빨리 읽어내려가 본 적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랑 대화한 것처럼 지루하고 불쾌했다. 내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읽어내려 가려고 하니 대충 씻고 삼켜야 하는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도 주입식으로 자기 생각을 나에게 쏟아붓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았다. 물론 훌륭한 분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깊은 통찰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난 책을 읽는 중간에 수시로 표지에 나온 작가의 사진을 본다. 이력도 다시 보고 책 디자인도 앞면, 뒷면 돌려가면서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면 행간의 여백에서 작가와 호흡한다. 대부분의 작가는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표지해낸다. 그들의 미소는 한결같이 너무나 아름답다. 국적도 성별도 생긴 것도 모두 다른데 작가들의 미소는 같다. 웃고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보는 나 자신을 보며 난 생각한다. 아마도 난 좌뇌 우뇌를 다 써서 책을 읽나 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난 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분석하고 작가와 공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즐거워해야 만족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나의 독서법을 누구에게 강요할 마음은 없다. 누구보다 의욕은 넘치는데 진도 안 나가는 수강생처럼 느린 것도 사실이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속도에 비례해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의 양도 적으니 글을 쓰는 작업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탈탈 털리는 기분이다. 먼지까지 탈탈 털었는데 마른 자루까지 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난 이미 유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머릿속 배움과 생활 속 언사가 다르던가.
배움은 행동과 같아야 한다. 언어가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듯 배움은 실천하기 위한 도구여야 마땅하다. 학행일치가 나의 진심이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위안 삼기 위해 학행 불일치하는 유식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부자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자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이미 유식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참 부럽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